다음은 와이어 스위벨 채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군계 일학하면 스위벨 채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, 좁쌀봉돌 채비도 마찬가지고 스위벨 채비도 원래는 다분할 봉돌 여러 가지 몇 개를 분할하는 다분할을 제가 이제 이중 분할로, 그리고 이걸 가장 과학적으로 아랫봉돌만 들면 그대로 올라오는 구조로 제가 체계화 시킨 게 좁쌀봉돌 채비고 이제 스위벨 채비인데, 많은 분들이 그 유리한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다.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하시는데, 첫째는 채비가 좀 복잡하고, 그래서 만들기도 복잡하고, 또 사용하다 보면 이제 던지다가 엉키는 경우도 있고, 사용 중에 팅 했을 때 엉킨다든지 뜰채 안에서 엉킨다든지, 특히나 이제 요즘 전에 중국 붕어는 조그맣지만 향붕어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뜰채에서 엉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막 파닥이다 보면 고기 막 집어시켜 놓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엉켜서 이제 그거 채비 다시 하다 보면 고기 다 빠지고, 이제 그래서 좋은 거 인정하면서도 아, 이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채비 엉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, 그거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 목줄을 엉키지 않는 이게 형상기역 합금입니다. 보통 강선이라고도 하는데, 이 형상기역 합금은 이렇게 엉켜지더라도 놓으면 원상태로 딱 돌아갑니다. 원래 형상을 기억해서 형상기역 합금이라고 하거든요. 원상태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형상기역 합금을 사용해서 하는데, 특히나 요즘 향붕어 같은 경우는 조금 입질이 튀는 입질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튀는 입질을 좀 부드럽게 잡아주기 위해서, 완충해주기 위해서 아랫부분은 요 정도 3cm에서 5cm 정도는 이렇게 휘어지는 요 스네이크, 요거 스네이크 와이어라고 하거든요. 요 완충해주는 거를 넣어 놓은 겁니다.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스네이크형입니다. 요거는 스위벨까지 다 들어가 있는, 요거는 그래서 일체형이라고도 하고 스위벨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이건 만봉돌 채비와 같은 구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일체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, 또 낚시인들 중에는 요 목줄의 종류,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PE를 쓴다든지, 또 뭐 데크론이 아닌 뭐 케블라를 쓴다든지, 또 길이도 뭐 어떤 분들은 짧게 2cm 쓰시는 분들이 있고, 어떤 분들은 뭐 7cm나 10cm를 쓰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, 그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쓰고 싶고, 또 스위벨도 어떤 분들은 나는 2g, 0.2g짜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, 또 무겁게 1g짜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런 분들은 요거는 스위벨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변형을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온 게 요게 도래형입니다. 도래까지만 해 놓은 겁니다. 그럼 요거는 요 아랫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. 요런 식으로 뭐 이게 뭐 데크론이 됐던 PE줄이 됐던, 또 길이를 몇 cm로 하든, 또 스위벨을 몇 g으로 하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하면 채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테스트 해보고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, 형상기역 합금의 길이라든지 또는 요 스네이크 요 길이, 또 종류, 또 스위벨,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일단 길이는 3가지로 했습니다. 형태로 보면 스네이크형 3가지, 도래형 3가지로 했는데, 이게 이제 제일 짧은 거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8cm에 3cm에서 11cm, 그 다음에 중간께 17cm인데 13cm에 4cm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22cm, 요건 17cm에 5cm, 이렇게 3가지로 했고요. 물론 여기에 찌 부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 11cm도 보시면 알겠지만 2g부터 6.5g까지 요 본봉돌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. 그리고 요 본봉돌의 무게가 총 무게가 다 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찌에 맞는 무게를 골라서, 여부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여기다가 세링을 채워서 찌 맞춤하시면 되는데, 요 채우는 거는 스네보링과 세링은 기존에 우리 군계열에서 쓰시던 황금봉돌에 쓰던 스네보링과 세링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도래형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이 없으니까 요거는 짧은 게 10cm,
중간 게 13cm, 그 다음에 큰 게 17cm인데, 중간 거 보시면 알겠지만, 여기에 한 4cm 정도 쓴다라고 하면, 요거 길이가 똑같아집니다. 그래서 거의 같도록 했고요. 그래서 길이는 스네이크형 3가지, 도래형 3가지, 총 6가지고, 이 6가지의 부력은 다 다르게. 그래서 총 보면 43가지가 됩니다. 부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첫째 길이별로는 자연지형은 자연지 낚시,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자연지는 아무래도 수심이 낮은 곳에서 또 찌도 짧은 거 쓰시지 않습니까? 낮은 수심에서 쓰시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됩니다. 짧은 거. 뭐 도래형이 됐던 스네이크형이 됐던 나는 다 일체형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스네이크형 요거 쓰시면 되고 나는 아랫봉돌은 수입벨은 내가 하고 싶다, 정하고 싶다. 그러면 요 도래형 쓰셔서 밑에 요만큼 요 수입벨만 본인이 달아서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양어장용은 중간 거 쓰시면 됩니다. 관리형 저수지나 양어장용은 요 중간 거 요거 쓰시면 되고 저수온기 손마트나 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긴 거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길면 붕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본봉들이 멀리가 있기 때문에 이물감이 좀 적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갈 때 짧은 거는 이게 짧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찌가 딱 서서 그뒤 이게 찌가 내려갈 때는 처음에는 찌가 설 때 이렇게 본봉들이 먼저 내려가거든요. 그리고 찌가 서고 나서 찌탑 내려갈 때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요게 짧으면 요 구간이 짧습니다. 근데 이거 길면 이만큼이 되거든요. 그만큼 떠 있는 고기를 끓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떠 있는 고기를 끓고 내려가고 싶을 때, 그래서 저수온기에 약간 떠 있는 고기를 끓고 내려갈 때, 입질 약할 때, 그래서 하우스나 손마터 이런 곳에서는 요 긴 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기본적으로 자연지에서는 짧게, 양어장에서는 중간 거, 그 다음에 하우스나 저수온기 손마터에서는 긴 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. 와이어 채비를 제가 처음에 테스트하고 준비를 할 때에는 사실은 기존 수입벨 채비를 보완하는 정도, 그러니까 채비 엉킴을 방지하는, 줄여주는 이제 그런 보완제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. 근데 막상 이거를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고 하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. 왜냐하면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정말 아무렇게나 던져도 안 엉키고, 또 채비했을 때 잡기도 편하고, 채비하는 시간도 너무 짧고, 대물 낚시대가 한 50대 정도 되는데 50대를 채비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50대를 3시간 만에 찌맞춤을 다 했습니다. 그 정도로 빠르게 할 수 있고, 요게 형상기억 소재인데 이렇게 휘어지긴 하지만, 그럼 돌아오지만 입질은 상하로 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입질은 상하로 하는데 이게 휘어지지. 합사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이게 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요 부분만 휘어지지 여기는 휘어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입질 전달력이 더 빠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채비 엉킴도 없고, 그 다음에 입질 전달력도 빠르고, 채비하는 시간도 훨씬 빠르고, 그 다음에 그래서 채비 엉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분들 여기 요 부분, 그래서 요 연결 부위를 도래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도래를 없앴습니다. 그냥 쭉 내려가도록 있고, 대신에 채비 엉킴 접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.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돌아가고 다 돌아갑니다. 그래서 채비 엉킴이 더 적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다 일체형으로 일단 채비 엉킴이 없고 입질 전달도 빠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기존의 수입벨 채비나 분할봉돌 채비가 유리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, 엉키는 것 때문에 나는 사용을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와이어 채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